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뭐 이게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게요. 사실은 잘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잘 적응해 가고 주인으로서 살아가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 직업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살펴보면 요즘 10대들이 오히려 더 빨리 당연히 4차 혁명 시대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타임지에서 매년 세계 영향력 있는 10대 25명을 선정하는데 2018년도 그 리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물론 뭐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나 가수, 모델 혹은 어떤 그 좋은 혁혁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이라든지 10대로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 있는 10대 25명에 뽑혔었는데 2018년에 그 뽑힌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8년도 타임즈에서 노미네이트한 25명의 영향력 있는 10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아이들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6살의 소녀이고 스웨덴 친구입니다.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운동을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피켓 시위를 하는 환경 운동가입니다. 이 친구가 스웨덴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게끔 하고 싶은데 자기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을 만들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지구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위였죠. 그랬는데 요즘에 어떤 사회입니까? 인터넷으로 초연결된 사회죠. SNS로 빠르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해시태그를 타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의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맞다, 정말 이 기후 문제,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도 이 기후는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왜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금요일 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이 환경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타 툰베리를 보면 어렸을 때 한 9살 때인가요?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이야? 몇십 년 뒤에는 진짜 이 지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왜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왜 텔레비전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는 거지? 이게 전쟁만큼이나 심각한 얘기 아닌가? 하고 충격을 받아요. 어른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지구의 문제는 모른다, 할 수 없다고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선택적인 무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레타 툰베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마음의 병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증세까지 갖게 되죠. 그러다 드디어 고등학교에 올라서 마침내 국회의사당 앞으로 간 것이고요. 친구들이 많이 조인을 하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내가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 나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이 운동에 내 삶을 다 바치겠다 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죠. 근데 이 이제 환경운동가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배를 타고 갔고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멋진 연설을 합니다. 이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도 했죠. 트럼프는 환경에 대해서 완전 정반대 입장입니다. 장사꾼이잖아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그레타 툰베리하고 각을 세우는데 정말 이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절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레타 툰베리를 보면 이제 우리의 젊은 10대들 어린 친구들은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레타 툰베리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친구 말리 디아스입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고요. 아직 14살밖에 안 됐어요. 자, 흑인 소녀죠. 자기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걸 학교 가보니 느꼈다고 합니다. 학교에 거의 책들이 백인이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소년들이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지 하면서 흑인 여자아이가 주인공인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내가 모으겠어. 흑인이 주인공인 책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보내겠어 해서 그녀가 그 1000 그러니까 1000 블랙 걸 북스라고 해갖고요. 1000 블랙 걸 북스. 그래서 흑인이 주인공인 책들, 특히 소녀가 주인공인 책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역시 이 친구도 SNS가 도왔죠. 인터넷이 이 친구의 사연을 주변에 퍼뜨렸고 결국 여기저기에서 책들이 기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모아진 책으로 11,000권 이상을 아프리카나 그 밖의 지역에 이런 책이 필요한 곳에 전달을 했습니다. 말리 디아스는 자기 책도 썼어요. 말리가 했으니까 너네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상상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미카 조지입니다. 영국에 있는 소녀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은 현재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생입니다. 네, 아미카 조지가 고등학교일 때 뉴스를 접합니다. 14에서 21세 영국 여성 중 10명 중 하나가 생리빈곤, 즉 생리용품을 사지 못해서 그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그 뉴스를 접하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젊은 어린 여성들이 생리용품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요. 2017년에는 무상 생리용품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활동들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영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소녀가 정말 주변의 그러한 소녀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있지 않고 무언가 행동을 함으로써 마침내 정부의 예산이 잡히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탄디의 아드블라. 역시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 친구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그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그 10대 지도자이죠. 특히 LA 청소년 그쪽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있고 아주 스피치를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벨과 멜라티 자매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매예요. 발리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두 자매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비닐봉지가 바다에 둥둥둥 떠 있는 걸 보고 저거 정말 지저분하다. 치워야겠다. 우리가 치우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게 되죠. 즉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스라고 해가지고 2013년도에 이 친구들이 10살하고 12살일 때 우리 이 지구에도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 백들을 비닐봉지들을 청소합시다. 치웁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같이 힘을 합해서 65톤이라는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에도 여행을 해서 이런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스라는 그 운동을 더 파급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의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아헤드 타미미. 네, 제가 팔레스타인 친구라서 이름을 제대로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역시 이스라엘과의 분쟁 상황 속에서 독립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으로 미국의 파클랜드 스튜던트, 파클랜드 학생들입니다. 2018년 2월 플로리다의 파클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죠. 17명이 사망을 하고 그 이후 생존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촉구 행진이 벌어집니다. 물론 워싱턴 DC에서도 그 친구들이 행진을 계속 이어갔죠. 학생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슬로건 피켓을 들고 부끄러운지 알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들은 전미 총기 협회 아시나요? 네, NRA라고 미국 전체 총기 협회가 있습니다. 대단한 단체죠. 이 총기 협회에서 자금을 받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해요. NRA로부터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해요. 3천만 달러.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세계에 영향력 있는 25명의 티네이저에는 여전히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스포츠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반가운 얼굴인 한인 2세인 클로이 킴, 네, 스노우보드 선수였죠. 메달리스트. 평창올림픽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요. 클로이 킴도 있고 또 한국의 보이밴드인 NCT 드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지껏 소개해드린 대로 이 청소년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자, 이제는 많은 10대들이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직업을 갖고 이것이 어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죠. 농업혁명 이후에 소유가 미이고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AI 시대가 오니까 오히려 인간들은 그 소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붙잡고 있고 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전체 지구와 인류와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분이 어떤 것에 정말 심장이 뜨겁게 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그의 인생이 가치롭게 됐고 그가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찾게끔 도와주십시오. 공부 잘해서 옛날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AI라는 놈이 그거를 조금 많이 가져가 버리고 있어요. 대신에 인간은 소확행, 공유, 네, 그리고 공공의 이익 이런 것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좀 더 진정성 있는 것, 자신의 자아도 좀 상급, 상위 차원의 자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자녀들을 좀 더 도와주시게,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영향력 있는 10대 25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공감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또 네, 구독요 감사드립니다.